경북 영양, 가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는 시골 마을. 박말순 여사는 고추를 말리며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우리 정우가 다음 주에 서울 올라오라고 했지. 손에 흙이 묻어도 기쁜 표정.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본다니 며느리 얼굴까지도 반가운 기분이었다. 그래, 서울 냄새도 맡고 손주 얼굴도 좀 보고 와야지. 말순 여사는 시골스러운 단정한 한복을 챙겨 가방에 넣었다. 며칠 후 서울역에 도착한 박말순 여사. 전화했더니 정우는 바쁜지 며느리 윤서가 대신 마중 나왔다. 어머님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반가운 얼굴이 아닐까 기대했던 윤서의 표정은 무뚝뚝했다. 차 안에서는 말이 별로 없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시어머니에게 약간의 부끄러움과 거리감을 갖는 듯 했다. 집에 도착하자 윤서는 간단하게 밥을 차려줬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눈치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식사 자리에서도 손주는 태블릿만 보고 며느리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너희 아버지는 내가 서울 갈 때면 하루 전에 올라와 청소까지 해놨지. 말순 여사의 독백은 식탁 위 김치찌개 냄새에 섞여 공허하게 흩어졌다. 박말순 여사가 서울 집에 도착한 지 이틀째. 어머님, 저희는 식사는 외식이 많아서요. 된장국 같은 건 따로 없어요. 윤서의 말에 말순은 살짝 놀랐다. 아침에 밥 대신 식빵 한 장, 우유 한 컵. 아이고 정우는 시골에선 매 끼니마다 국 안 나오면 입도 안 댔는디. 속으로 중얼거리며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설거지를 했다. 그러자 윤서가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그냥 쉬세요. 요즘 설거지 방식도 다르고 흠세제도 좀 달라서요. 마치 손대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렸다. 그날 밤 정우가 야근하고 없던 밤. 거실에 단둘이 남은 말순과 윤서. 시어머니는 말을 걸고 싶어 안간힘을 썼지만 윤서는 이어폰을 꽂고 영상을 보기 바빴다. 요즘은 손주 공부는 잘하냐? 네, 뭐 그럭저럭요. 그래, 요즘은 공부도 컴퓨터로 하나. 네, 그런 거죠. 대화는 겨우 몇 문장. 시어머니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묵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며느리 시집 왔을 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하려고 했는데.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부엌에 가서 미역국을 끓였다. 손주 생일이란 걸 기억하고 있던 말순 여사. 아침에 미역국 있으면 좋아할 텐데 직접 끓이면 더 정성스러울 테니. 하지만 윤서가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어머님, 저희 애는 미역국 안 먹어요. 이상한 냄새 난다고 싫어해요. 말순은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다. 그랬구나. 나는 그냥 정우 애기 때 생일마다 끓여줘서.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말순 여사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냈다. 불청객이 된 듯한 기분에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우는 퇴근 후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미안해. 윤서가 좀 낯을 가리는 성격이야. 마음은 안 그런 거 알아줘. 말순은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불편한가 보다. 너한텐 말 안 해도 돼. 다 이해한다. 그녀의 눈빛엔 외로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윤서는 시어머니가 집에 머무는 것이 내심 불편했다. 표면적으로는 예의를 갖췄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움이 밀려왔다. 집안에 누가 계속 있다는 게 이렇게 숨막힐 일인가? 그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조심스레 물컵을 꺼내고 있었다. 그 모습조차 윤서에겐 불편하게 다가왔다. 또 무슨 음식을 하시려는 거지? 이제 부엌에 들어가는 것도 피곤해. 결혼 전부터 윤서는 확고했다. 시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자고. 하지만 남편 정우는 효심이 깊었다. 윤서야, 엄마가 잠깐 올라오시는 거야. 오래 안 계셔. 그 잠깐이 벌써 3일째였다. 아이마저 시어머니에게 금방 정을 붙이는 것 같아 불안감도 들었다. 자신이 힘들게 만든 육아 리듬이 흔들릴까 걱정됐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작은 선물이라며 손수 짠 목도리를 건넸다. 손주 추울까 봐 밤에 목 감고 자게 해줘. 윤서는 순간 멈칫했다. 직접 만든 것이라며 내민 손길이 싫었다기보다 그걸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불편했다. 감사해요, 어머님.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감고 자요. 오히려 감기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순 여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렇구나. 요즘은 다 다르다더니. 시어머니는 손수 짠 목도리를 조용히 자기 방에 가져갔다. 그날 밤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남편은 이미 늦게까지 회식 중이라 연락도 없었다. 혼자 거실에 앉아있던 그녀는 문득 시어머니 방 쪽을 바라보았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조심스러운 인기척이 느껴졌다. 내가 너무한 걸까? 잠시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윤서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냐. 이건 내 생활을 지키는 거야. 그날은 흐린 오후였다. 비가 오려는지 하늘은 잿빛이었고 집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말순 여사는 조용히 안방문을 열고 나왔다. 아침부터 거실에서 쿵쾅거리며 놀던 손주 민재는 어린이집에 간 뒤였고 윤서는 서재에서 화상회의 중이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점심은 대충 챙겨 먹는다고 했지만 손주가 좋아하던 불고기가 눈에 밟혔다. 마침 냉장고에 소고기가 조금 남아있는 게 생각났다. 이것만 재워두면 오늘 저녁에 애가 좋아하겠지. 그녀는 천천히 고기를 썰고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서재 문이 열리더니 윤서가 얼굴을 찡그린 채 나왔다. 어머님, 뭐 하세요? 아, 불고기 조금 재워두려고. 민재 좋아하잖니? 안 해. 윤서는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저희는 요즘 고기 잘 안 먹어요. 특히 양념된 건. 애도 안 좋아하고요. 말순 여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래? 지난번엔 잘 먹던데 내가 괜히. 괜찮은데 요즘엔 식단 조절 중이라. 좀 신경 써서요. 그랬구나.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지만 등 뒤에서 들리는 칼질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윤서는 다시 돌아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런 건 저랑 상의하고 해주세요. 아무리 민재를 위한다고 해도 엄마인 제가 계획한 게 있는데 자꾸 흐트러지면 곤란해요.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아, 알겠다. 괜히 참견한 것 같구나. 말수는 손에 쥐고 있던 칼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눈빛은 서늘하게 식었다. 그날 저녁 거실 식탁엔 냉동 피자와 샐러드가 올라왔다. 민재는 시큰둥한 얼굴로 포크를 휘저겼고 정우는 분위기를 살피느라 말을 아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정우의 말에 말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잘 쉬었다. 할 일도 없고 그냥 손주 생각하면서 있었다.
윤서는 아무 말 없이 물만 마셨다. 정우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눈치챘다. 윤서야, 엄마가 민재 불고기 좋아한다고 해서 좀 재워두셨던 모양인데. 여보, 요즘 애 식단 내가 조절하잖아.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말수는 그제야 젓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먼저 방에 들어갈게. 피곤해서. 그녀의 뒷모습은 작아 보였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숟가락만 굴렸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집을 나섰다. 가까운 시장에 가서 반찬 거리를 사려는 마음이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네, 다녀오세요. 윤서는 시계를 흘긋 보더니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시장에서 몇 가지 나물과 생선을 사들고 돌아온 말수는 작은 결심을 했다. 직접 밑반찬을 몇 가지 만들어 두자. 괜히 냉장고 반찬통이 텅 빈 걸 보니 마음이 쓰였다. 하지만 그 행동은 또 한 번 윤서의 불쾌함을 자극했다. 어머님, 이건 또 뭐예요? 그냥 반찬 좀 남으면 내가 싸가도 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는 반찬도 조미료 줄이고 식단표대로 먹어요. 나물 이런 건 애가 안 먹고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음부턴 저랑 상의하고 해주세요. 어머님 마음은 알겠지만 자꾸 이러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 순간이었다. 말순의 눈빛이 흔들렸다. 입꼬리가 떨렸고 그간 꾹 참고 있었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 네, 그냥 도와주려고 내 손주 챙겨주려고 한 거다. 너는 나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대하니? 정적이 흘렀다. 윤서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말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앉았다. 어느새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건가? 그녀는 가만히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창밖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그녀의 마음도 그 하늘처럼 무거웠다. 무슨 일이야? 요즘 왜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 정우는 회식 자리에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회사 일도 정신없는데 요즘 집에 들어가면 공기가 얼음장 같았다. 어머니는 말수가 줄었고 아내 윤서는 자꾸 눈치를 피했다. 집에 도착하니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거실은 조용했고 윤서는 아이를 재운 뒤 방에 들어간 듯 했다. 주방 불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엄마? 정우가 조심스럽게 주방 문을 열자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계셨다. 손에는 다 식은 보리차 컵을 들고 있었다. 아이고 왔나. 왜 이 시간까지 안 주무세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정우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상함을 느꼈다.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억지로 만든 것이 분명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아니다. 다만 나가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하나 싶어서. 그 말에 정우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집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집은 네 집이지. 나는 그냥 손님 아니겠나. 엄마는 손님 아니에요. 가족이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우도 알고 있었다. 윤서와 어머니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출근하기 전 아내와 단둘이 시간을 냈다. 윤서야, 우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어? 윤서는 잠시 말을 아꼈다. 그러다 입을 열었다. 오빠, 솔직히 말할게. 나도 노력했어. 처음엔 잘 지내보려고 했어. 근데 엄마는 너무 많이 개입하세요. 개입? 애 교육부터 집안일까지 그냥 조금씩이라도 상의하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먼저 하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엄마가 도와주려고 그런 거지. 너 불편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알아.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 내 생활이 자꾸 흔들리는 느낌이야.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엄마도 상처받으셨어. 어제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 윤서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그 정도였어? 응. 네가 말한 것도 맞아. 엄마도 배려가 부족했을 수 있어. 근데 우리도 가족이잖아. 너무 선을 긋지는 말자, 응? 윤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날 저녁 정우는 어머니와도 다시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윤서가 미안하대요. 됐다. 괜찮다. 아니에요. 엄마도 섭섭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저 같이 있는 게 민폐 같아서 예전엔 이런 게 다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닌가 보다.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에요. 엄마는 우리 가족이에요. 누구보다 필요한 존재고요. 내가 잘못했어요. 중간에서 신경 더 썼어야 했는데. 말순 여사의 눈가가 붉어졌다. 정우야, 네 말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놓인다. 조금만 기다려줘요. 윤서도 마음 열 거예요. 내가 노력할게. 그날 밤 말수는 작은 쪽지를 남겼다. 윤서야, 내가 무심코 널 불편하게 했구나. 미안하구나. 나도 많이 배우고 있어. 우리가 함께 잘 지내보자. 그 쪽지를 발견한 윤서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그녀가 어머니 방 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내일 아침 같이 시장 다녀오실래요? 말수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토요일 아침, 오랜만에 가족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윤서는 말순 여사와 함께 시장을 다녀왔고, 식탁 위에는 두 사람의 손이 닿은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물 몇 가지와 된장국, 김치전, 아이를 위한 달걀찜까지. 민재는 달걀찜을 보자마자 우와, 하고 손뼉을 쳤다. 이거 누가 했어? 할머니랑 엄마가 같이 했단다. 할머니 최고. 말순 여사의 입가엔 웃음이 번졌고 윤서도 오랜만에 미소를 보였다. 정우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안도했다. 이제야 좀 괜찮아지는구나. 하지만 평화란 늘 짧고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다음 날 정우는 회사에서 급하게 호출을 받았다. 주말이라 간단히 대응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서버 문제로 회의가 길어졌다. 윤서는 민재를 데리고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고 말순 여사는 집에서 혼자 조용히 쉬고 있었다. 그러다 윤서의 방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무심코 지나치려 했지만 계속 울리는 벨소리에 말수는 결국 전화를 집어들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학원이라는 이름이 떴고 발신자가 자꾸 전화를 걸어왔다. 민재 학원쌤인가? 전화를 받은 말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네? 민재가 오늘도 결석했다고요? 그녀는 깜짝 놀랐다. 저희 민재는 오늘 학원 안 가는 날인데요. 상대방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원래는 등원 예정이셨고요. 지난주에도 2번 결석하셔서 확인차 연락드린 거예요. 말수는 당황했다. 지난주에도 빠졌다고? 윤서가 민재를 학원에 보내지 않은 건가? 혹시 몸이 안 좋았나?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을까? 걱정이 앞선 말순 여사는 이내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윤서는 받지 않았다. 몇 시간 뒤 윤서가 돌아왔다. 말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윤서야, 아까 학원에서 전화 왔더라. 학원이요? 무슨 일로요? 민재가 지난주에도 결석했고 오늘도 안 왔다고 하더구나. 무슨 사정이 있었니? 그 순간 윤서의 표정이 바뀌었다. 순간 당황과 불쾌함이 동시에 얼굴에 나타났다. 어머님, 전화 받으셨어요? 하도 계속 오길래 무슨 일인가 해서 받았지. 다음부턴 제 전화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수는 당황했다. 나는 그저 걱정돼서. 네, 어머님이 걱정하신 건 알겠어요. 근데 제가 처리할 일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말순의 입술이 떨렸다. 너무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냐? 아이 일이라 걱정돼서 그런 건데. 어머님은 항상 그런 식이세요. 선을 넘으시면서 걱정이라고 하시죠. 그게 오히려 저는 더 힘들어요. 정적이 흘렀다. 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정우가 퇴근해 돌아오자 말순 여사는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다. 엄마 뭐 하세요? 집에 내려가야겠다. 갑자기 왜요? 말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나는 여기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괜히 너희 불편하게 하고 손주 교육에도 방해되는 것 같고 그냥 조용히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정우는 당황했다. 윤서랑 또 무슨 일 있었어요? 괜찮다. 니네 둘이 잘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나는 그저 잠깐 들렀다 가는 길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우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가지 마세요. 엄마, 이번엔 내가 나서서 제대로 말할게요. 정우는 바로 아내 윤서와 대화를 시도했다. 윤서야, 이번 일은 내가 너무 한 거야. 내가요? 오빠, 어머님이 내 전화 함부로 받은 건 그건 맞아. 그건 사과받을 일인데 그걸로 어머니가 짐 싸시게 만들 정도는 아니잖아. 윤서는 침묵했다. 너도 알잖아. 엄마가 여기 계시면서 뭔가 잘못하려던 게 아니라는 거. 민재 걱정돼서 그러신 거잖아. 알아.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날카롭게 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나도 몰랐어. 내가 그 정도로 말한 줄. 윤서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날 밤 윤서는 말없이 말순 여사의 방 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계세요? 왜 그러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전화 받으신 거 그냥 걱정해서 그러신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윤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말수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나섰나 싶어서. 근데 너한테 잘 보이고 싶었단다.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서. 그 말에 윤서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저 너무 미안해요. 그날 둘은 손을 잡은 채 오래도록 조용히 울었다. 며느리 윤서와의 눈물 섞인 화해가 있은 후 며칠간 말순 여사는 조심스러운 기쁨을 느꼈다. 윤서가 먼저 아침에 인사를 건네고 손주 민재도 할머니 옆에 자주 앉았다. 부엌일을 할 때면 어머님 저랑 같이 하실래요? 하고 묻기도 했다. 아이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말순 여사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벅찼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다시 윤서의 말수가 줄고 함께 하던 식사 자리에서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식탁 위엔 간단한 반찬 몇 가지가 올라왔고 식사 후 대화도 거의 없었다. 정우는 늦은 퇴근과 야근으로 지쳐 있었고 민재는 어린이집과 학원으로 바빠졌다. 결국 말순 여사는 다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부엌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던 어느 오후 말순 여사는 조용히 종이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남편 없이 살아온 지난 세월, 홀로 키운 아들 정우, 그리고 이제 막 생겨났다고 믿었던 며느리와의 관계. 그 모든 시간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내가 이 집에 있으면 민폐일까?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을 내뱉었다. 다음 날 말수는 일찍 일어나 작은 가방에 짐을 챙겼다. 많은 건 아니었다. 몇 벌의 옷과 손주를 위해 떠준 목도리, 그리고 아들에게 쓰는 편지 한 장. 그런데 가방을 닫으려던 찰나 윤서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님 뭐 하세요? 말수는 놀란 얼굴을 숨기지 못한 채 대답했다. 좀 내려갈까 해서. 마당에 일도 있고 니들도 바쁜데 내가 괜히 방해되는 것 같아서 말이다. 윤서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님 며칠 전에도 그러시더니 제가 그때 사과드렸잖아요. 알지. 너 그날 정말 울면서 말했잖니. 나도 고마웠다. 그런데 말이다 사람이 오래 눈치 보다 보면 그 눈치가 습관이 되더라. 눈치요? 응. 부엌에 발 들릴 때마다, 민재한테 말 걸 때마다 내가 괜히 너한테 부담 줄까 봐 조심하게 돼. 그게 반복되다 보니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단 생각이 들어. 윤서는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어머니의 결심을 들었다. 엄마가 내려가신다고? 그래. 정우야, 너는 내 가정 잘 지켜. 나는 내가 살던 대로 돌아가서 묵묵히 살면 돼. 엄마, 정우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솔직히 나도 엄마 계시는 거 좋았어. 윤서랑 갈등 있을 땐 중간에서 힘들었지만 엄마가 있어야 우리 민재도 웃고 집안에 온기가 생겨. 말수는 정우의 손을 살짝 잡았다. 아들, 그 마음이면 됐다. 그걸로 나는 충분해. 이틀 뒤 말수는 정식으로 짐을 꾸려 떠날 준비를 했다. 윤서도 별말 없이 조용히 거들었다. 민재는 할머니 왜 가? 하고 물었지만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택시가 집 앞에 도착하고 말순이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 순간 윤서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그냥 조금만 더 계시면 안 돼요? 말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제가 아직 엄마랑 진짜 가까워지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보내드리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말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럼 하루만 더 있다 갈까? 네. 하루만 더요. 하지만 그 하루는 그렇게 또 하루씩 이어지게 될 운명이었다. 늦은 가을 아침, 차가운 공기가 창틀 사이로 스며들었다. 거실 한켠에서는 말순 여사가 정성스럽게 민재의 목도리를 접고 있었고 윤서는 부엌에서 김을 굽고 있었다. 엄마, 그거 내 거야? 민재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묻자 말순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민재 목 따뜻하라고 할미가 밤새 짠 거지. 이제 막 서먹함이 풀리기 시작한 집안. 윤서도 한결 부드러워진 말투로 어머님, 아침에 그거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말하곤 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우가 일하는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오후 3시 20분쯤이었다. 정우 씨 보호자분 되시죠? 네, 그런데요. 지금 정우 씨가 작업 중 떨어지는 철제 구조물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윤서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다. 여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의 말수는 달려나왔고 민재도 울음을 터뜨렸다. 병원에 도착한 윤서와 말수는 곧장 중환자실 앞으로 향했다. 의사는 차분하지만 무거운 말투로 상황을 설명했다. 두부 손상이 큽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현재 정밀 검사 중입니다. 윤서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말수는 이를 악물며 눈물을 참았다. 내 아들 내 새끼가.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 앉은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민재는 친구 집에 잠시 맡겨둔 상태였다. 윤서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다. 어머님, 저 어떡해요? 저 정말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겨우. 말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우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들 강한 놈이야. 하지만 말순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동안 못다 했던 말들, 그동안 참았던 서운함들이 모두 아들에게 가 닿지 못할까 두려웠다. 다음 날 윤서는 민재를 데리고 병원 근처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그때 말순 여사가 조용히 다가왔다. 윤서야, 나 어제 너한테 미안했다. 왜요? 어머님, 저야말로 제가 더. 아니다. 내가 괜히 너한테 기대고 섣불리 나섰던 것 같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진심으로 후회해요. 남편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어머님 말씀 하나하나 더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우리 셋이 아니, 넷이 정말 가족이 되려고 이제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는데. 말수는 아무 말 없이 윤서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눈가엔 또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시 의식을 되찾았다. 엄마 윤서야. 미세한 목소리. 윤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괜찮아. 당신 살아있잖아.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말순도 조용히 그의 이마를 어루만졌다. 내 새끼 다시 눈 뜨니 아이고야, 고맙다. 고맙다. 정우는 힘겹게 눈을 떴다가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짧은 의식 회복만으로도 두 사람에겐 희망이었다. 며칠 뒤 정우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회복은 더뎠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두에게 큰 위안이었다. 윤서는 병실을 지키며 말순과 함께 남편을 돌봤다.
서로 도우며 간병 일정을 나눴고 민재도 자주 병문안을 왔다. 어느 날 정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래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내가 병원에서 두 여자를 화해시키네. 윤서와 말수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이전과 달랐다. 억지로 짓던 미소가 아니라 진심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웃음이었다. 정우가 병원에서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동안 윤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을 어김없이 병실에서 보냈다. 간병 일지에는 시어머니 말순 여사의 단정한 필체로 날짜와 투약 시간, 식사 내용, 혈압 수치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윤서는 그 일지를 넘기며 자신이 몰랐던 시어머니의 섬세함을 처음으로 눈여겨보게 되었다. 이런 걸 다 혼자서 쓰고 계셨구나. 병상 옆 의자에 앉아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왜 이런 걸 몰랐지?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 며칠 후 정우가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말수는 윤서와 단둘이 간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윤서야, 피곤하지 않냐? 괜찮아요,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무슨 감사야. 내가 도와야지. 아니요. 정말 감사해요. 요즘처럼 엄마처럼 느껴진 건 처음이에요. 말수는 의아한 듯 윤서를 바라보았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저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많이 멀었어요. 집안일도 요리도 돌봄도 다 아빠가 했거든요. 엄마는 항상 바빴고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말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란 존재 자체가 그냥 불편했어요. 늘 나를 평가하고 간섭하는 사람. 어머님도 처음엔 그렇게 보였어요. 제가 너무 경계하고 선을 긋고 그게 다 죄송해요. 말수는 윤서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랬구나, 너도 그랬구나.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했더라면 어머님도 저를 더 이해하셨을 텐데 저는 그냥 피하고 무시했어요. 그런 제가 너무 미워요. 말수는 잠시 그녀의 손을 꼭 잡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이란 게 처음엔 누구나 겁이 난단다. 나도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자꾸 뭘 해줬지만 그게 오히려 짐이었을 거란 생각도 들더라. 아니요,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님은 그저 가족이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말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나 네 진짜 엄마 되고 싶었어.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마음도 받는 사람이 있어야 가는 거더라. 그 말에 윤서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님 진심으로 미안해요. 말수는 조용히 윤서를 안아주었다. 우리 이제부터 진짜 가족 해보자. 늦지 않았잖니. 며칠 후 정우는 퇴원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두에게 축복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정우는 앞자리에 앉은 윤서와 말순을 번갈아 보며 웃었다. 두 사람이 저렇게 사이 좋아질 줄은 몰랐네. 내가 쓰러진 보람은 있나 보다. 윤서는 핸들을 잡은 채 웃었고 말순 여사는 뒷좌석에서 중얼거렸다. 자식이 사고 나서 좋다는 사람이 어딨어. 말이나 못하면. 그러더니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그래도 덕분에 네가 진짜 며느리 같아서 좋았다. 윤서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울컥했다. 며칠 후 윤서는 평소와 다르게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 말순 여사가 늘 챙겨 먹던 미역국을 조심스럽게 끓이기 시작했다.
국물 맛을 보며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이렇게 맘 맞추는 게 이렇게 어렵다니. 대단하셔, 어머님. 정우가 거실에서 나왔고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게 웬 미역국? 오늘 어머님 생신이잖아. 헉 진짜? 나 까먹고 있었네. 윤서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예전엔 관심 없었어. 근데 이제는 누가 이렇게 나를 돌봐주셨는지 알 것 같아서. 말순 여사는 미역국을 마주한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거 네가 끓였나? 네. 어설프지만 제 마음이에요. 말순은 조용히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다. 그리곤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윤서도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말순 여사의 생신날 아침 식탁 위에는 미역국과 두부조림, 가지나물, 그리고 윤서가 직접 만든 김치전이 올라와 있었다. 깔끔하진 않았지만 정성이 듬뿍 담긴 식사였다. 정우는 자리에서 박수를 쳤다. 우리 와이프가 이런 밥상을 차릴 줄이야. 엄마 이 정도면 감동하셔야죠. 말순 여사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역국을 한 입 떠먹었다. 맛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윤서는 어깨가 들썩일 만큼 기뻤다. 정우는 옆에서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제 우리 엄마 며느리 덕분에 오래오래 사실 거야. 말순은 조용히 윤서의 손등을 잡았다. 이렇게 챙겨받는 생일은 처음인 것 같구나. 고맙다, 윤서야. 윤서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속삭였다. 저야말로 그동안 무심해서 죄송해요. 오늘은 꼭 어머님께 말하고 싶었어요. 말순이 고개를 들었다. 윤서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처음부터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마음을 닫고 있었던 건 결국 제 문제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민재가 나중에 장가를 가도 그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머님한테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말순은 한참을 말없이 윤서를 바라보다가 툭 하고 그녀의 손을 잡아당겨 안아주었다. 그래. 이제 진짜 며느리네. 이런 말 오래 기다렸다, 나. 며칠 후 정우가 회사에 복귀하던 날. 윤서는 말순 여사를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에 데려갔다.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공기는 상쾌했다. 요즘 공기가 맑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러게. 근데 나 이제 내려가야 하지 않겠나 싶다. 윤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안 돼요. 아직 안 보내드릴 거예요. 민재도 할머니 안 계시면 울 거예요. 말순은 잠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안 간다. 네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찌 가겠노. 윤서는 말순의 팔짱을 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근데 어머님, 저 아직 김치 담그는 법은 못 배웠어요. 허허, 그거 배우려면 나 한 달은 더 있어야 할걸? 그럼 1년 계시죠. 아이고, 그건 네 남편한테 허락 맡아야겠다. 둘은 그렇게 공원길을 걸으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웃고 이야기했다. 그날 밤 민재는 그림일기를 썼다. 내용은 이랬다. 오늘은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밥을 먹었다. 할머니가 웃어서 좋았다. 나중에 커서 나도 할머니랑 살고 싶다. 윤서는 그 글을 몰래 보고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다. 민재가 이렇게 쓴 거 보여드려야겠다. 할머니,
우리 민재가 이러네요. 말수는 손주가 쓴 그림일기를 읽고는 아이를 껴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는 지금이 참 행복하다. 말순 여사는 시골로 잠시 다녀왔고 윤서와 정우는 종종 주말마다 차를 몰고 내려가 함께 김장을 하고 나무를 말리고 대청소도 했다. 그해 설 윤서는 혼자서 전을 부치고 떡국을 끓였다. 말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젠 너 없이는 안 되겠다. 윤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어머님 며느리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은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가족으로 마주하고 있었다.